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다시 중국의 세계 지배 전략 최완전 제22부가 되겠습니다. APT 해킹 조직 대부분 중국 공산당 장악했다는 그런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 국가 대상으로 한 그 APT죠. APT는 지속적이고 지능적인 그 공격을 이야기하는데, 국가 대상 APT 해킹 79%가 중국이라는 겁니다. 그 드러난 조직만 해도 40여 개가 되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APT 해킹 조직 대부분이 중국 공산당 소속이라는 겁니다. 자, 봅시다.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뉴스를 보면 APT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지능적이고 지속적인 공격, Advanced Persistent Threat의 약어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일회성 해킹이 아니라 특정 목표를 끈질기게 쫓아다니면서 미끼를 던져서 공격하는 해킹을 말합니다. 이런 APT 공격으로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세력은 북한만이 아니고 중국 또한 적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꼭지, 지능형 지속 공격 APT 해킹 조직 대부분이 중국 공산당 소속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꼭지입니다. 우리나라에 널리 알려진 APT 공격 그룹으로는 김숙희, 라자루스, 금성, 원투원 등 북한 정찰 총국 이하 해커 부대들이 있습니다. 이외에 APT-37, APT-43 등도 있습니다. APT 뒤에 숫자가 붙은 것은 서방 국가들이 해킹 조직을 추적해서 실체를 확인하면서 붙인 일련의 번호입니다. 그런데 APT 그룹 가운데 적지 않은 수의 배후에 중국 공산당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 최완전 저자 이종 계명대 교수의 지적입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과거 인민해방군, 국가안전부 등이 개별적으로 해킹 부대를 관리하다가 2015년 이후로는 국가안전부가 총괄 관리 지휘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가안전부는 이런 해킹 부대를 관리하는 조직으로 중국 정보안전평가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이 교수는 중국의 모든 기관이 그렇듯 중앙단위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에 지부를 설치해 운영하는데, 이때 각 지역 지부가 해킹 조직을 고용해서 관리한다고 하면서 중국 정보안전평가센터 또한 외부로 드러나지 않게 위장해서 은밀하게 운영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단순히 정보를 외부로 드러내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지방에 실질적인 본부를 설치해서 외국 정보기관의 감시를 피해왔습니다. 또한 각 지역 지부는 국가안전부의 지시에 따라 해커들을 고용합니다. 이때 해커들도 영세한 ICT 관리 기업이나 보안업체를 위장해서 지부로부터 용역 계약을 따내는 식으로 움직입니다. 즉, 중국 공산당이 운영하는 사이버 조직과 관련한 모든 것이 거짓입니다. 이주영 교수는 중국 공산당의 조직이 은밀하게 운영하는 방식이다. 사실 중국 공산당이 하는 모든 공작이 이런 방식이라고 말하면서 은밀성과 상대방에 대한 기만을 생명으로 하는 공산당 공작 방식이 이미 모든 기관과 요원들에게 체질화되어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두 번째 꼭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APT 해킹 조직 40여 개 국가안전부 산하 위장기업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서방정보기관이 밝혀낸 APT 그룹 가운데 중국 공산당을 배후로 하는 곳은 40여 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방정보기관은 이 조직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일련 번호를 매겼다고 합니다. 이 교수는 책 최완전에서 이 가운데 몇몇 조직의 실체를 공개를 했습니다. APT-1은 인민해방군 총참모부 3국 산하 61398 부대 소속 해킹 조직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들은 해외에 유통하는 여러 소프트웨어에 미리 악성 코드를 심은 뒤에 사용자의 정보와 상태 등을 관찰하다가 필요한 경우 기업이나 개인을 공격해 기술과 정보를 탈취를 합니다. 탈취한 기술과 정보는 인민해방군이나 중국 공산당 소유 기업에 넘겼습니다. 현재는 최완전 실행의 핵심축 가운데 하나인 국가안전부 소속으로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APT3은 광둥성 광저우에 본부를 두고 있는데 보이색, UPS, 꼬딕판다, 벅아이 등의 별칭도 갖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보이색은 이들이 사용하는 위장회사 명칭입니다. 이들은 해외 민간 사이버 보안단체에게 정체가 발각된 뒤에 잠수를 했습니다. 현재는 다른 형태로 움직일 것이라는 게 서방정보기관의 추정입니다. APT-10은 국가안전부 텐진시 지부가 운영 관리하는 조직입니다. 화잉 또는 화잉 하이타이라고 부르는 위장회사를 앞세워 활동합니다. 레드 아폴로, 매니페스, 스톤 판다, 포타슘 등으로도 알려져 있는 APT-10은 항공, 우주, 첨단 공업기술, 정보통신 분야 기업과 정부 통신 장비를 주로 노려 정보를 탈취합니다. 각국 요인의 개인정보도 탈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취한 정보는 중국 기업에게 넘깁니다. 가장 최근 드러난 APT-41도 국가안전부가 관리하는 조직입니다. 쌍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게임 프로그램에 악성 코드를 심어서 유포한 뒤에 여기에 낚인 목표를 공격을 합니다. 주 공격 대상은 ICT, 우주항공, 게임, 헬스케어, 제약 등에서 첨단 기술을 가진 기업입니다. 특히 미국, 영국, 일본, 한국, EU, 인도 등 13개국에 있는 기술 선진 기업과 해당 국가 정부가 핵심 목표입니다. 여기다가 중국 공산당이 지목한 사람들을 감시하고 이들의 정보 활동도 탈취를 합니다. 국가 대상 APT 그룹의 79%가 중국, 우리나라도 중국의 해킹 표적이라는 것이 세 번째 꼭지입니다. 그런데 중국 APT 그룹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해킹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적지 않습니다. 올해만 해도 여러 건의 중국 APT 그룹 해킹 소식이 있습니다. ICT 보안 전문 매체 보안뉴스는 지난 4월 중국 APT 조직 틱이 우리나라를 목표로 한 악성 코드 공격을 한 정황이 발견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틱이라는 조직은 2014년 이후 주로 한국, 일본을 대상으로 활동하며 우주, 항공, 군, 방위산업, 중공업, 전자통신, 정부기관, 외교 분야 등을 공격한 바 있습니다. 매체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한국에서 QDR, 윈도우 다중창 관리자로 가장한 악성 코드 3개를 추가로 확인했는데 그중 2개는 리브이브s 쉘이라는 악성 코드로 백도어를 만들지만 지난해 8월에 발견된 변형은 FTP 서버 파일을 생성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매체는 이어 글로벌 보안업체 IESET을 이용해서 틱그룹이 오퍼레이션 트리플 티앙과 연관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퍼레이션 트리플 티앙은 우리나라 정치 외교 분야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사이버 공격입니다. 그러나 그 배후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2일에는 ICT 전문업체 IT 데일리가 중국의 배후인 APT 조직이 국가 표적 APT 공격의 79%를 수행했다는 보안기업 트릴렉스의 보고서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트릴렉스의 위협 첩보 담당 존 포커 총괄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APT 조직으로부터 핵심 인프라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하면서 머스탱 판다, UNC, 4191과 같은 중국 APT 조직들이 주로 국가를 목표로 하는 공격을 하고 있는데 탐지된 모든 APT 공격의 79%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간 APT 조직이 노리는 목표는 대부분 미국 중견기업이나 보험금융기업으로 돈을 노리는 반면에 중국 APT 조직은 다르다는 겁니다. 즉 국제적 보안업체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으로부터도 해킹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이버 공격이 중국의 초안전 일환이라면 우리 국민의
스마트폰과 이메일을 노리는 중국발 스미싱과 피싱 또한 그 일환으로 간주하는 것이 합리적일 겁니다. 자, 이 중국의 이 백도어를 이용한 최한전, 중국의 세계 지배 전략 최한전의 실태 제22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정부와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야 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